안녕하십니까. DFW 이슈와 투자의 MC를 맡게 된 강호빈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많은 한인들의 투자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부동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화된 정보와 원리를 파헤쳐 드리고자 기획되고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DFW 이슈와 투자의 메인을 맡게 된 저희 데이빗 김 씨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데이빗 김 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Remax DFW Associates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빗 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기회가 됐었는데 벌써 나름대로 한 40년 살았더라고요, 미국에. 40년 살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름대로 제가 결론 내린 게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이런 업종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럴까요? 미국 이민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동산 투자는 다 같이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컨셉에 있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먹거리를 간다 해도 그죠? 이 식당 하나가 아닌 여러 식당들이 같이 모이니까 거기가 이제 잘 되는 사업이 잘 되는 이제 먹자 골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부동산도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 홀로 잘 살아보자라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방금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정의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데이빗 김 씨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이 좋아서 이민 오신 건데 아메리칸 드림은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 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 부동산 차원에서 좀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게 아메리칸 드림을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냥 집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겠다. 오랫동안 같이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주 좋은 드림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왜 가정집 하나만 소유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투자하려고 들어와 열광적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쳐다보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집 하나를 사도 미국이라는 정부가 존재하는 동안은 평생 동안 그 집은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각 개인에게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은행 대출을 허락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큰 은행들, 큰 은행들은 이제 대부분 4개까지 집
그 론을 가능케 하고요. 4개. 그리고 작은 은행은 10개까지도 가능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집을 많이 사면 살수록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큰 은행들은 그냥 4개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작은 은행들은 10개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열심히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수가 뭐 4개 혹은 10개까지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권리는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American Dream, 집 하나가 아닌 우리가 집을 여러 개 구매해서 그 집을 구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도 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멀리 봐서는 이 한인 사회의 그 힘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그 밑받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닌 4채에서 10채까지라니 사실 엄청 벅찰 수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구매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부담감이 클 수 있는데, 혹시 데이빗 김 씨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투자가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상하게 가정집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영어가 짧은데 그 새로 그 임대해서 들어오는 테넌트하고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또 혹은 뭐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고 오면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홈 워런티가 있는데, 그 홈 워런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집을 파는 사람이 이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그 보험이 혹시라도 집에 뭐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플러밍이라든지 뭐 정기적으로 뭐 고장이 났다 하면은 한 70불에서 75불의 비용만 내시면은 컨트랙터가 와서 고쳐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임대했는데 그 들어온 사람이 뭐 어플라이언스 고장이 났다 혹은 뭐 물이 샌다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이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고치게끔 하면 되고, 혹은 영어가 진짜 짧으시다 그러면은 아예 들어온 사람한테, 테넌트한테 직접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직접 컨트랙터를 불러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막상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그래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쉽게 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시면은 아마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는 그 투자 하시는 그 집주인 대신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해주면서 그 일부의 그 비용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네, 그래서 두 가지, 워런티, 그 다음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시면은 제가 볼 때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 주위에 캘리포니아에서 투자하셔서 이쪽 그 달라스 지역에 해서 여기 살지도 않으신데 투자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꼭 제 생각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 아메리칸 드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좀 챌린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손님들이 오실 때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꼭 가정집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집의 임대 차원에서 수입 목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6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은 렌털 인컴 캐시플로우가 있고요. 그것은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을 임대하시면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데 바로 principal reduction에 있어요. 이 principal reduction은 무엇이냐 하면은 은행에 갚으셔야 하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금이 갚아져서 또 거기서 이제 이득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value appreciation.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집을 시장에 내놔서 이제 파실 때 그 시장이 좋으면은 본인이 사셨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파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텍스 세이빙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인컴 그 텍스 브래켓이 그 집의 인트레스트 페이먼트를 내는 것 때문에 받으시는 그 텍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 같이 일하시는 그 CPA들하고 꼭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그 디프리시에이션에 관련된 이제 텍스 베네핏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한 건물이 이제 옛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팔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 보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건물은 갖고 계시지만 건물 가격이 그 어카운팅 차원에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텍스 베네핏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CPA하고 꼭 상의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제가 easy liquidity라고 했는데 이 liquid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매물을 팔아서 현물화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현찰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 투자하셨을 때 그것을 급히 필요하실 때 현찰화할 때 가정집 같은 경우는 쉽게 물건을 파시고 급할 때 현찰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덩어리의 상가보다는 오히려 여러 채의 가정집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그 베네핏 장점을 이제 보셨는데,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요거 이제 세 가지, 그 위에 1, 2, 3번 세 가지만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다른 자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볼 건데, 이 세 가지 렌털 인컴에서 생기는 캐시 플로우, 그 다음에 그 프린시플 리덕션, 그죠? 원금이 이제 줄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쳐다보면서 실제로 집에다가 투자하셨을 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화면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세 번째 자료를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집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기 전에 특별한 가정집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숫자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보시면은 이제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이고요. 저희들이 투자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 어느 정도 올려놓고 뭐 구매 가격 등등, 그 다음에 뭐 몰기지는 얼마고 론 어마운트는 얼마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ROI라고 나오는데 그게 Return on Investment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Return on Investment는 가정집을 구입하실 때 들어간 현찰만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아가는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제가 그 강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라고 제가 대충 준비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실제로도 다시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데이터 인풋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 데이터 인풋에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집을 구매할 때 저희들이 그 집 구매 액수라든지 뭐 혹은 뭐 디파짓 액수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loan to value가 80%예요. 그래서 20%는 디파짓하고 80%는 은행에서 그 빌려서 이럴 경우에는 이 이자 4%로 해서
30년을 갚았을 때 어떤 이제 그림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려보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27만 5천 불에 사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리페어리라 그래서 이제 집을 좀 더 좋게 이제 만드는데 좀 돈이 좀 투자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기 이제 스크롤 다운해서 우리가 좀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리페어리 15,280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집이 27만 5천 불에 구매한 집을 15,280불을 투자를 해서 집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좋은 집으로 만들어서 임대가 좀 쉽게 나가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정보를 이제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ROI라고 해서 이제 맨 위로 이제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그 monthly가 나오죠. 이게 2,2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을 우리가 2,200불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2,200불은 이제 그 동네에 우리가 숫자를 다 확인해서 이 집을 샀을 때 이 정도의 그 임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에서 less vacancy reserves가 그게 혹시라도 뭐 6주도 half month나 혹은 1 month나 빈 공간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4% 이제 집어넣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property tax 집어넣고 그다음에 property insurance 집어넣고 등등 해서 한 달에 들어오는 그 수입이 monthly에서 보면은 357불이라고 나와요. 이게 투자한 액수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77,431불이에요. 투자하고 고친 것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그때 그 투자한 그 77,431불이 한 달에 2,200불 임대를 받았을 때 돌아오는 그 return on investment가 바로 5.5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비교적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임대를 냈는데 내가 투자한 액수를 했을 때 5.53%가 들어온다. 근데 화면을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principal reduction하고 equity appreciation인데 은행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면 우리가 그 인트레스트를 내는데 그 원금이 이제 갚아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이 갚아지는 게 대부분 보면은 22만 불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 예상치 않았지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년 첫 해는 5%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갚아지는 액수가 늘어나요. 이거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손님들이 집을 파시겠다고 오시면은 집을 얼마큼 오래 가지고 계셨는지 꼭 여쭤보고 사실상 집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파시는 거는 은행으로 봤을 때는 은행한테는 좋은 일이고 손님들한테는 이제 그만큼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원금이 이제 없어진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ROI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5.21 등등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ROI가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Estimated Annual Appreciation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 estimate이에요. 뭐냐 하면은 1년에 5%씩 집값이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DFW 근래 상황을 보면은 1년에 5%보다 더 많이 이제 올랐고요. 또 혹은 뭐 아주 10년 전에 봤으면은 또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5%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5%를 올려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1번, 2번, 3번 첫 번째 임대 수입, 두 번째는 이제 원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에서 생기는 이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appreciation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했을 때 이 집 투자 같은 경우는 ROI가 1년 기준으로 해서 28%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7만 7천 불이었나요? 7만 얼마를 이제 투자하고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바로 2만 한 1,900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투자가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상가나 뭐 혹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이 가정집은 좀 외면하세요.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쉽게 현철화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하면서 또 생기는 이득도 있고 원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집 가격도 또 올라가고 또 세금 혜택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정집을 투자하는 거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